안녕하십니까. 연세본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깨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깨 관절 자체의 질환, 어깨 관절 자체의 질환.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의 회전근개 질환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면 어깨의 회전 운동과 관계되는 근육의 모임 해서 총 4가지 근육이 있게 되겠고, 앞쪽에 주로 전방 쪽에 2개, 그리고 후방면에 2개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어깨 관절 자체 질환에 대해서 보면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십견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을 말하는 건데, 사실 요즘은 50견이라 하긴 힘들고 40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40대에서 60대에서 많이 호발하는 병이긴 한데 최근에는 점점 젊은 나이에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은 주로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절낭이 염증하고 섬유화로 인해 가지고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0대, 50대에서 호발하고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상, 그러니까 충격이라든가 부상을 입은 후에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장기 고정의 결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서 많이 고정을 해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어떤 통증이 유발돼 가지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적인 내과의 질환으로 인해서도 온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당뇨병이라든가 갑상선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같이 전신 질환의 경우에도 유착성 피막염을 유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3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전기, 초기, 그리고 동결기, 해동기 해가지고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결 초기의 경우, 동결 전기의 경우에는 점점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의 움직임도 점차 제한되게 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동결기. 이 단계에서는 통증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깨 회전 운동이 더 심하게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의 활동에 상당히 큰 제한을 내지는 불편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동기. 이 단계에서는 통증은 거의 없어지고 어깨의 움직임도 서서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단계를 보이게 되고, 그 기간은 한 수개월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해동기까지 가는 동안에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해결이 되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 같은 경우는 1기, 2기 정도에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그 당시에 찾아오게 되십니다. 이럴 때는 치료 방법으로는 어깨 관절 내 주사라든가 이 어깨 관절로 분포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차단,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질환 중에 회전근개 질환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전근개는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앞쪽에 2개의 회전근개, 뒤쪽에 2개의 회전근개, 총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 견갑하근, 날개뼈 내측에서 시작돼서 상완골 골드로 오는 견갑하근, 그리고 두 번째 삼각근 밑으로 해서 이 날개뼈 골 사이로 나와서 요 두 번째 요 와서 붙는
극상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날개뼈의 극이라고 하죠. 극 아래에서 시작되는 극하근, 그리고 그 밑으로 날개뼈 역시 아래쪽 내측에서 시작돼서 상완골로 가는 소원근,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저희 병원에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두 번째 극상근, 그 다음은 견갑하근에 파열 내지는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회전근개는 각각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근육이 되겠는데, 간단히 보시면은 첫 번째 근육은 극상근, 이런 쪽으로 내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이고요. 두 번째 극상근은 엄지가 아래로 가게 해서 붙여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도와주는 근육이 두 번째 극상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시작되는 2개의 근육은 2개가 같이 팔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내 팔을 외회전시키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도와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통증이 유발된다든가, 그거를 못하게 막았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통증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의 일종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 경우는 그 석회화라는 게 돌멩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어깨에 돌멩이가 괜히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각각의 회전근개, 그 근육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 파열된 면을 통해서 근육세포에서 칼슘 이온이 빠져나와서 모이고 돌멩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는 역시 저희가 하는 주사치료 내지는 필요할 경우에 체외 충격파, 그리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근개를 그림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견갑하근 상당히 넓게 펴져 있죠. 넓게 펴져 있고, 두 번째 근육, 제일 빈도가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 날개뼈에서 상완골 골두로 가는 극상근, 그 다음에 뒤쪽에서 봤을 때 역시 이 극 아래에서 시작되는 극하근, 그리고 날개뼈의 내측 더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소원근 해가지고 4개의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근육이죠? 이두박근이 분명히 있는데 이두박근은 또 어디에 있는 거야 하고 좀 의아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 이두박근의 위치는 여기 혹시 보이시겠죠? 여기 계곡처럼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볼처럼. 이두박근은 요 계곡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견갑하근과 두 번째에 있는 극상근 사이로 이두박근이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본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이 아래쪽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가 첫 번째 회전근개인 견갑하근이 붙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위에는 조금 큰 원이 두 번째 극상근이 붙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2개의 원 사이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 길이 바로 이두박근이 지나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극상근 그리고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질환들이 많은 이유는 최근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취미활동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다든가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뭐 테니스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뜨개질 오래도 올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젊은 아빠들도 오는 경우를 제가 간혹 보는데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계속 안고 그 전에 전혀 안 해보던 동작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쪽에 무리가 오면서 아파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팔을 오랫동안 들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겠죠. 천장 아니면 에어컨,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에서 전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아파지는 데가 이 부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을 좀 오래 들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경우에 이런 두 번째 극상근, 파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깨 통증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보는 경우고, 환자분들의 그 고통 내지는 불편감도 상당히 큰 질환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관절이 있을 경우에는 뭐 동결근이 됐던 회전근개 질환이 됐던 너무 오래 방치하는 거는 병을 더 키우는 길이 되겠고,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와 적절한 검사,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으시는 것이 그 이후에 취미 활동이 됐던 직장 생활이 됐던 모든 면에서 훨씬 수월하게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은 키우지 말고 주변에 자꾸 광고를 하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내 병을 숨기지 말고 갖고 계시지 말고 가까운 병원, 어디 뭐 가까운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다니시면 많이 편하실 것 같고요. 병은 일단 키우는 게 아닙니다. 빨리 잡아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